저에게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서 헐레벌떡 이렇게 사연이라 것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나도 충격적이라서 과연 채널에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저에게 일어나니 미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엄청난 현금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께서 꽤나 동네에서 알아주는 알부자 집의 외동아들이었는데 나이 50에 하도 술을 많이 잡수셔서 가함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셨거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재산들이 전부 시어머니에게 가게 되면서 저희 시어머니 끝내주는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상당히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루를 살아도 시간을 쪼개서 본인이 목표한 일을 다 하시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 할까요? 돈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걸 하면서 그 돈을 펑펑 쓰는 게요. 아니라 본인이 평생 노후에 쓸 돈을 쪼개서 사용하셨어요. 내가 말이야, 나중에 어디가 어떻게 아플지 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돈이 생겼다고 펑펑 쓰여야 되겠어. 내가 나중에 돈 없어서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아, 내가 지금 아끼는 게 다 나중을 위한 일인 거야? 내가 평생 지낼 집 한 채, 그리고 병원비 생활비 전부 나눠놓고 생활하는 게 왜 나는 지금 딱 마음에 들까 뭐. 시어머니가 그렇게 쓰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다. 본인만을 위해 전부 쓴 건 아니었어요. 자식들 결혼할 때 떡하니 집 한 채씩 해주긴 하셨거든요. 저희 남편이 장남이었고 막내로 도련님 한 분이 더 계셨어요. 삼남매가 결혼할 때 그래도 6, 7억씩 나가는 집 한 채씩 해주셨었죠. 저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물론 신부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을 거예요. 아, 막내 아들까지 전부 결혼을 할 때 시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집안 행사, 전부 도맡아서 진행을 하셨는데 본인 입맛대로 굴리려고 그러셨던 건 아니고. 그래도 자식들이 새 출발하는데 빚내서 시작하는 건 싫다고 공평하게 집 한 채씩 해주신 거죠. 근데 어머님, 제가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버님이 재산을 얼마나 남겨주셨길래 삼남매 결혼할 때 그렇게 집을 한 채씩 다 해주셨어요. 뭘 그런 걸 궁금하고 그러니 알 거 없다 그냥 남겨줄 만큼 남겨준 거고. 너네들 집 한 채씩은 해줄 수 있을 만큼은 있어서 해준 거야? 해주고 나니까 남은 현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 하나 평생 먹고 살 정도는 있으니 그건 너무 걱정 말 거라. 때가 되면 다 알게 되지 않겠니? 가족들 중에 그 누구도 시어머니의 남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죠. 시어머니의 통장을 본 사람도 없었고 그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사실 저만 해도 그 통장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았어요. 어차피 어머니 돈이고 그 돈을 저희에게 나눠주신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꼭 그래야 할 의무도 없는 돈이었고 각자 자기 할 일 잘하면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죠. 제가 아들 하나 낳고 바로 딸도 하나 낳고 육아에 전념을 하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고 남편 외벌이에 집중하면서 살기를 10년. 우리 시어머니도 나이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큰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글쎄 상상치 못했던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거든요. 하필이면 뇌신경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거기다가 말투 자체도 어울려지게 되고 단어도 깜빡깜빡하게 되고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건지 기억도 잘하지 못하게 되셨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했다면 뇌출혈 이후에는 기억이 단편적으로만 만들어서 언제인지 시기가 기억이 나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고 그렇게 변해버리고 마셨어요. 형님, 혹시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니에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 큰아이가 다친 일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언제 다쳤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어머님이 걱정하신 거 아닌가 해서 흉난다고 걱정하신 적도 있었는데 홀라당 잊으셨다면 아동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메딕스 관련 증상은 없다고 하긴 했는데 뇌신경 자체에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력의 일부가 사라질 수 있다고 알려드렸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왜 그래 그래도 어머님이 몇 개월마다 병원을 방문하시면서 검사를 받으시니까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도 즉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하지만 이 증상이 계속 악화된다면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때문에 약을 꼼꼼하게 복용하고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보드게임이나 독서와 같은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가족들이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혼자 계시잖아요. 한번 출혈을 경험한 적이 있으셔서 그런 것인지 뭐든지 혼자 계실 때 너무 두렵다고 보이셨던 건가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다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마음 다 이해할 수 있었죠. 나이도 이제 많이 드셨고 외로움이 충분히 느껴질 수도 있는 시기였으니까. 그러니 시어머니도 그 무서움과 우울함을 달래려고 저희 집 동선의 집신호인 집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시기 하시고 가끔은 주무시고 가시기도 했었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시간 보내고 잠도 자고 가시는 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랑 벽없이 친하게 지낸 건 아니지만 적당히 서로 거리를 두고 잘 지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러블 같은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시어머니가 자꾸 집에 찾아오는 게 불편하고 싫었던 거죠. 왜냐하면 동선의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 어른이 동선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동선의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다가 홀라당 말아 먹으시고 빚만 잔뜩 생기자 가진 것들 전부 청산하시고 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거든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사준 집이라고 한다지만 가뜩이나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집의 말도 어느 한 시어머니 찾아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가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했는지 말인 거죠. 형님, 저 정말 눈치도 보이고 불편해 죽겠어요. 아니, 저희 집에 부모님이 계신 거 뻔히 알면서 왜 자꾸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 가시는 건지 집 사셨다고 의라도 하시는 건가 싶어요. 저희 부모님도 눈치가 보이니까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아유,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를 보신다 그요. 정말 어머님, 해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거기서 동서의 편을 들기도 애매하고 시어머니 편을 들기도 애매하고 동서는 자식이 둘이나 더 있는데 자기 집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징징거리고 근데 신우의 집 사정이라고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시우는 시우 남편이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사준 집을 날려먹었고요. 시우의 시댁에서 도움을 받아 방 2개짜리 빌라에서 가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자리를 찾아다니기 애써서 집이 좁아서 불편하다고 은근히 친전을 주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자식들의 눈치를 받으면서도 혼자 있는 게 무섭다면서 자식들의 집을 돌아다녔어요. 솔직히 특히 저는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오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별로 상관도 없었거든요. 우리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돈도 잘 벌어오고 집도 잘 유지해 가면서 살고 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여유로웠고 게다가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시어머니랑 같이 신문을 읽고 받아쓰기 연습하고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은 병원에서도 했었잖아요. 오히려 저희 집에 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게 시어머니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을 했고 저는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개인적인 시간에 여유가 생겨서 서로 윈윈이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말을 하셨어요. 내가 말이다. 이렇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게 영 불편해서 말이야. 내 집을 청산하고 자식들 중 하나랑 학과를 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랑 같이 살아주련 저는 속으로 저희 집에 오시는 게 제일 낫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떠 맞기 싫어서가 아니라 다른 자식들이 어떻게 나 지보고 제가 모일지 말지 결정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아, 저야 뭐 같이 살아도 아무 상관 없었지만 신우나 동서나 평소에 하던 이고운 행동들이 있었으니깐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아픈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방문을 해서 본인의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데 시어머니만 왔다 가면 동서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은 왜 자꾸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솔직히 형님, 내 집이 훨씬 쾌적하죠. 저희 집에는 친정 부모님도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 불편해하셔서 죽겠어요. 정말, 언니, 우리 집은 빌라에 가 평소에도 언니네 집밖에 안 된다는데 왜 엄마는 언니네 집에 가시지 않고 우리 집에 꾸역꾸역 찾아오시는 거죠? 엄마 계실 곳도 없어서 거실에 떡하니 모셔야 하는데 불편해 죽겠어요. 정말 언니가 좀 어떻게 모시고 가면 안 되나요? 우리 집에 그만 오게 좀 해주세요. 저라고 뭐 아무리 트러블이 없다 해도 편하지는 않죠. 시어머니 수발드는 거 까다로운 일이고 불편한 일이기는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남편을 키워준 엄마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효도를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도 다른 자식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도 괜히 가시 방석에 있는 기분일까봐 제가 먼저 제안을 하기도 했었어요. 어머님, 아가씨, 내나 서방님, 네 그만 가시고 편안하게 저희 집에서 시간 보내세요. 가래요. 울려고 미숙한 주제연되어 시어머님이 연기하는 것을 막았어야겠죠. 가능한 해석이 없어서 책 실수를 저지를 거겁니다만 이 내용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막으시더라고요. 이에 둘째야. 그래도 딸은 엄마랑 함께 사는 게 좋지 않겠니? 내가 비록 몸 좀 불편하고 말도 어려워서 깜빡깜빡하긴 하지만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문제 없다더라. 말년에 나도 딸이랑 좀 살아보자. 다른 집은 딸이 그렇게 지 애미를 못생겨서 반달이라고 하던데. 너는 어쩌면 나한테 간밤에 잘 잤냐 인사도 없이 그렇게 모른 척을 하니. 엄마, 우리 집 골알면서도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이 나와. 우리 집 방 2칸짜리 죽겠는데 엄마를 어디에 모셔야 할지? 애들 방을 빼아니면 우리 부부 방을 빼아니면 엄마가 거실에서 잘래 하니 얘 사람이 그렇게 아프다고 생각하는 마음까지 모자라면 안 되지. 건장한 아들 둘이 땅하고 있는데 왜 딸이랑 살겠다고 그러는 거야? 진짜 내가 뭐 안 모시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사정을 생각하면 못 모시고 사는 거 아니겠어? 엄마, 진짜 나도 좀 살자. 그런 막내야. 내가 늘 항상 우리 막내만 생각하면 마음이 몽골몽골하면 내가 제일 정도 많이 주고 예쁘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 막내인데 나랑 같이 사는 게 어떨까? 그래도 막내가 애교를 제일 많이 부리고 그러는 법인데 나도 말년에 자식들이 애교를 부리는 걸 좀 보면서 살아보자. 아유, 어머니, 저희 집도 사정 어떤지 뻔히 하시잖아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함께 지내시고 계신데 아이 어머니지만 서로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아이, 이런 건 장남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둘째도 셋째도 나랑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이냐? 장남이는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장남한테 미안해서 너희들이랑 살아보려 할 것만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없어? 좀, 내가 무슨 짐덩어리야.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야. 아이, 엄마, 솔직히 그렇잖아. 아, 오빠, 내가 제일 여유로운데 여유로운 집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게다가, 오빠, 너한테 방도 하나 남아 있잖아. 엄마가 딱 들어가서 살면 좋겠구만. 아이, 우리도 여유가 있었으면 당연히 엄마 모시고 살고 싶지. 근데 여유가 안 되는 걸 어쩌지?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이, 맞아요. 형님이 모시고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오갈 곳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저희 집 오실 때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눈치도 얼마나 보시는데 같이 살면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너들은 말이다. 내가 집까지 해줬는데 그 집 다 말아먹고 내가 잠잘 공간 하나도 없다고 내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어쩜 이리 똑부러진 자식이 하나도 없어. 엄마 의가 보증을 잘못 쏜 걸 왜 내 탓을 그래? 아이, 그리고 집 해줬으면 장땡이지. 그런 걸로 왜 생색을 내고 그래? 사람 치사하게.
내가 뭐 안 모시고 싶어서 안 모셔? 집이 적잖아. 집이 작아도 말이다네. 엄마가 오갈 곳이 없다고 하면 말이라도 모시고 살겠다고 불편해도 괜찮겠냐 해야 정상 아니냐? 아니 오빠, 내 집에 방도 남고 살림도 넉넉하니 좋은데 왜 힘들게 우리랑 막내네 집을 이야기하냐? 이거지. 엄마의 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자식들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하루 이틀 지내겠다는 말도 아니고 놀러 오겠다는데 형편이 어떻게 모으시고 살아 그래요? 어머님, 저도 솔직히 속상하지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야 말로 당장 피정이 태쫓겨서 오갈 곳이 하나 없으신데 어떡하겠어요? 어멜님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동서고 신우고 할 거 없이 눈치 보면서 미루는데 우리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빈말이 남아 모시고 싶은데 사정이 안 된다 하는 것도 아니고 모시고 싶은 생각도 없다. 엄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기분 좋게 맞다 하겠어요? 오죽하면 저까지도 그 살벌한 분위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서로 상처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우리 집으로 오셔요. 아가씨랑 동서 말대로 우리 집에 빈방 있고요. 아이들도 어머님랑 같이 지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머님도 책 많이 읽으셔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요. 책도 읽고 글쓰기도 하시고 놀이터 산책도 다니시면서 건강 관리하셔요. 거기다가 저희 집에서 병원도 가깝고요. 그래, 엄마, 오빠는 집에 들어가는 게 제일 낫다니까 엄마가 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꽁꽁 숨겨서 말을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나중에 병원비 모자라면 오빠한테 받아서 오빠가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도 빵빵하게 벌어오잖아. 그러니까 새언니도 일 안 하고 자식들이나 챙길 수 있는 거고. 아이고, 부럽다. 나도 그렇게 돈 걱정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네. 좋은 생각이네요. 어머님, 저희 집은 알다시피 식구 입이 워낙 많아서 늘 생활비도 빠듯하고 어머님 약값 되기도 힘들어서 어머님이 편안하게 눈치 안 보고 사시려면 형님, 내 집에서 지내시는 게 제일 베스트죠. 게다가 형님이 워낙 어머님께 잘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어머님도 훨씬 좋으실 거예요. 됐어. 너들이 그렇게 싫다는데 나도 너들 집에 안 가련다. 첫째, 내가 듬직하게 나 데리고 살아준다고 하니 첫째네 집으로 가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럼 내가 첫째네 집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는 마무리하자. 그렇게 일단락이 된 줄 알았죠? 제가 모시고 살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도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빈방에 시어머니 살림살이 몇 가지 들여놓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글쎄 여기서 제대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3개월 만에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저도 뭘 바라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단순히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생활을 하니까 평소에 갖고 싶다 하시던 돌침대도 드리고 방도 시어머니 생활하기 편하게 다 꾸며드렸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방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이처럼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랬죠. 평생의 철의 여인처럼 자식들을 홀로 키워내 이리저리 발 바쁘게 뛰어다니셨던 시어머니가 엉엉 우시니 다른 자식들은 말이야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죄 다 모른 척하면서 떠밀기 바빴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다고 했던 돌침대도 놔주고 나한테는 우리 큰며느리 큰 아들밖에 없다. 내가 고마워서 어쩌니 내가 이번에 살던 집 청산하고 받은 돈 있잖니? 아파트 정리한까 그건 너네한테 다 주마. 우리 시어머니가 살던 아파트가 뭐 엄청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4억 정도 하는 아파트였는데 집 팔고 세금 뗄 것 떼고 남은 돈을 전부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시더니만 정말로 통장으로 쏴주신 거예요. 4억이라고 돈은 아니잖아요. 제가 뭐 대가를 바라고 그랬던 것도 아니었는데. 아니, 어머님 이 돈은 뭐예요? 안 주셔도 돼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급한 일 생기실 때 쓰시거나 아니면 아가씨하고 서방님하고 다 같이 나눠주세요.
저희만 받았다가 무슨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는 건데 저도 이건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걔들을 왜 줘? 난 모시고 살겠다는 집에 주려고 했던 돈이다. 그 녀석들 아주 배 아플 거야. 돈 필요하다고 나한테 와서 징징거릴 땐 언제고 모시라고 살라니까 안면 몰수를 해. 내가 이 돈 괘씸해서도 우리 첫째 며느리한테 다 주마. 그것들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중에 우리 손주 키우는데 큰 돈 필요할 거다 써라. 벌써부터 쌍립이 똑똑한 게 지혜비 닮았으면 서울대 가고도 남아. 그런 애들 뒷바라지 아는데 한두 푼 드는 줄 알아? 그냥 잔말 말고 준다고 할 때 받아. 다 내가 복이 있어서 받는 거니까? 어느 한 말투로 본인 생각을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내 출혈에 걸려서 단편적으로 기억을 잃은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절대로 그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셨고 저도 솔직하게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막상 그 돈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기 하잖아요. 주신다고 하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받아버릴까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들었죠. 그렇지만 비밀이라는 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나중에 신우랑 동서가 알게 되면 어떤 난리를 칠지도 모르고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저희 남편 돈 잘 벌잖아요. 애들 뒷바라지 하면서도 어머님 병원 미보탤 돈 충분하니까 이 돈 혹시 모르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머님, 저희는 정말 괜찮아서 그래요. 애초에 이 돈 받으려고 어머님 모신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애들도 봐주시고 어머님 덕분에 제 개인적인 여유도 생겼고요. 같이 있는 동안 애들 봐주고 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니 나도 우리 손주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고마워할 필요 없다. 너, 내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큰 돈을 남기고 갔는지. 자식들 몇 척씩 하는 아파트 턱턱 사주고도 그만큼이 더 남아있다니까? 4억 남짓한 돈 이거 돈도 아니야? 평생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던 시어머니가 저에게만 그렇게 말을 해주시는 게 다니에요? 신우랑 동서가 그렇게 통장 전고를 궁금해할 때는 입 딱 다물고 계시더니 자식들 아파트 사주고도 그만큼이 더 남아있다 하니 못해도 한 20억은 있겠다 싶더라고요. 뭐 시어머니도 생각이 있으니 말을 해주셨겠지만 통장 잔고가 얼마 있다더라 하면서 떠벌릴 며느리는 아니일까요? 아무튼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4억이라고 넘겼고 우리 애들이 똑 부러지니 나중에 유학이라 보내주라며 그 돈을 공부 뒷바라지 하는데 쓰라 하셨어요. 죽어도 안 돌려받겠다고 강자를 놓으시는데 저는 일단 감사하게 받아 챙기고 남편이랑 상의를 했어요. 아휴, 어머님께서 내 계좌로 4억이라고 주셨는데 돈을 정말 신우랑 서방님네랑 나누지 않고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걸까? 당신 생각은 어때? 나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중에 신우나 동서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폭풍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렵기도 하고 좀 그래, 엄마가 준 돈인데 그걸 왜 나눠? 동생들이라고 엄마 아프다는데 병문안 한 번을 안 와 또 아플까봐 무서워서 같이 살자는데 싫다고 거절해. 그 돈 받을 자격이나 있겠어? 없으니까 당신한테 준 거지. 엄마가 말한 대로 당신의 애들 공부 뒷바라지 할 때요. 당신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허언대 쓰지 말고 동생들한테 내가 알아서 말을 하는 테니까. 아,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말고 자기들도 양심 있으면 그 돈 내놓으라고 말 못하지? 지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이걸 그냥 뭐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가감없이 했나 봐요. 사람이 좀 돌려 말할 줄도 알아야지. 냅다 그냥 어머님이 우리한테 4억 주셨다고 말을 한 건지 뭔지. 다음 날 저한테 동서랑 신우가 전화를 빗발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형님, 5억이라는 돈을 받았다고요. 어머님이 왜 형님한테만 주세요? 이게 진요한 거 아니에요? 3남매가 동일하게 나눠줘야지요. 왜 형님이 다 가져가요? 이거 저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큰 아들이라고 지금 차별하는?
아니냐고요. 이러니깐 저희도 어머님한테 잘해 들릴 수가 없는 거라고요. 아니, 동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합가하겠다고 해서 고맙다고 아파트 판 돈 우리 애들 위해 쓰라고 주신 돈인데 증언이 뭐니 그 말이 왜 나와 그렇게 억울했으면? 동선 애가 모시고 살았으면 된 거지? 그때는 죽어도 안 되겠다고 하더니 돈이 굴러 들어오니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아이 형님, 진짜요. 다 그 돈을 그래서 혼자 꿀꺽 하시겠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아주버님 그렇다. 힘들게 사는 동생들 생각은 안 나는데요. 동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더 말을 해봐야 싸움밖에 안 날 것 같아서 그냥 끊어버렸는데 그 뒤에는 신우가 전화를 하더군요. 언니, 아이 그 돈 엄마가 줄 거라는 건 미리 알았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언질도 없이 언니 내가 모시고 살겠다고 금 이야기한 거 아니야? 언니 정말 너무하네. 내가 막내 올케랑 이야기했는데 언니가 여우짓 한 거 맞지? 아, 그 돈 우리랑 나눠. 우리 엄마 돈을 왜 언니가 홀라당 먹어? 아주 그냥 저한테 하나같이 따지고 듣는데 남편이 원망스럽다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놓고 왜 저한테 불똥이 튀게 만드는 건지 참. 근데 그 통화 소리가 오죽컸으면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나 봐요. 어느 한 말투로 신우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연이라는 게지 애미가 본다는데 모른 척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돈이 어쩌고 어째 힘들게 사는 동생들한테 나눠주라고. 이것들이 아주 돈에 미쳐서는 너희들한테 죽어도 못 줘. 너희가 애초에 나한테 잘했어 봐라. 내가 이 돈 가지고 있어서 어디에 쓴다고 꽁꽁 숨겨놓기를 하겠니? 너네가 한 행동을 보란 말이야. 아니, 엄마는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고 그래? 서운하게 우리가 형편만 좋았어도 엄마한테 효도하고 그랬겠지. 그리고 그렇게 꽁꽁 숨겨놔서 뭐 해요? 나중에 어차피 자식들한테 다 나눠줄 거 아니야? 그거 다 세금이야. 세금 미리미리 나눠주고 해야 아깝게 세금을 안 나가는 거지. 세금 내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깐 걱정도 하지 말고 욕심도 내지 말고 살아. 너들은 평생 그렇게 이애미 무시하면서 살라 이 소리야. 내가 힘들고 외롭다고 할 때는 이거들은 척도 안 하더니만 돈만 엮이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아유됐다. 신경질 나니 전화도 하지 마. 그 뒤로 저한테 동서나 신우가 전화를 하는 일은 없었지만 저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긴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다른 자식들이랑 척을 지고 살아봐야 좋을 게 없지 않겠어요. 저희 집이라고년 만년히 생활을 유지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는 게 보장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솔직히 우리 집에 돈 다 주시는 거야 고맙긴 하지만 받는 우리도 좀 부담스럽긴 했고요. 괜히 제가 시어머니 챙기는 게 돈 때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그랬었는데 아이고 어쩌겠어요. 이미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합가를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돈을 줬고 남편은 동생들 괘씸하다고 돈 나누지 말라는데 제가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그리고 저도 동서나 신우가 괘씸해서 나누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우리 친정엄마가 생신기념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여름 휴가로 해외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사실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친정 부모님과 자주 만나진 않았는데 더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줄긴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도 몸이 불편하신데 제가 어찌 집을 오래 비울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하니까 시어머니께 온전히 맡기고 나가는 것도 좀 죄송스러웠고. 그래서 친정엄마께서 생신기념 여행을 가자고 하시는데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가랑은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없었으니까 가자고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럼 시어머니가 혼자 집에 남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으십지요. 일정도 국내로 짧게 가자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로 6박 7일을 가자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비행기 타고 멀리 가면 아이들한테도 즐거운 경험이 되지 않겠니? 그 나라 문화도 즐겨보고 바다에서 수영도 실컷 하고 말이야. 고민 좀 해봐. 너네가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돈 어른이야.
잠시 다른 친척들 집에 가 계시라 하면 안 되겠니? 너도 과한지 좀 흘렀는데? 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여유를 부려보겠어? 친정 엄마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마음이 슬쩍 움직이더라고요. 시어머니를 혼자 두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같이 가자고 말을 해야 하나 싶었죠. 이번에 친정엄마 생신이라서 일주일 정도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시는데 어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가서 바깥 공기도 좀 쉬시고 비행기 타는 게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사돈댁이랑 여행을 가는데 내가 왜 끼니? 너들끼리 갔다 와라. 사돈댁에서도 솔직히 얼마나 마음이 쓰시겠다. 내 출혈로 뻔히 몸도 불편하고 그 기억력도 감퇴해서 깜빡깜빡하는 거 잘 알고 계시는데 딸이 얼마나 고생스럽겠니여 생각하시겠어요지? 끼면 눈치 없는 사람. 아니에요. 사동생신이라고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을 고작 일주일 간다고 하는데 아이가 내가 뭐해도 아니고 괜찮다고. 일주일간 다른 자식들 집에 가 있으면 되지? 아, 동서아, 시아대요. 지금 뻔히 집값 문제로 기분 상해 있는 걸 아는데요. 아, 내가 내 걱정된다고 신경 쓰여서 못 가겠다. 혹은 같이 가자 하면 사돈댁에서 더 서운해 하실 거다. 고작 일주일인데 뭐 어떠냐? 애들도 돈에 한 장 안에 있는 거 뻔히 하는데 아, 내가 일당을 택니까 일주일만 고생하라고 하면 냅다 달려올 걸 어머님이 속상하시죠? 아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이고, 괜찮다고 하는데 또 그래? 내가 뭐 어찌 더 안심을 시켜줄까? 얼른 사돈댁에 간다고 연락해라.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정말 괜찮겠다 싶어서 동서랑 신우에게 전화를 걸려서 말을 했죠. 제가 일주일간 친정이랑 여행을 가게 되었으니 시어머니 좀 돌봐달라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바로 비꾸더라도 어머, 일주일이나 해외여행을 간다고요. 아유, 언니. 팔자 좋네. 해외여행도 가고 그거 우리 엄마가 준 돈으로 가는 거야? 됐고 나는 못 돌봐줘요. 아, 내가 우리 엄마 돌보면 우리 애들은 누가 돌봐주겠어? 우리 시댁 멀리 있는 거 잘 알잖아. 애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일당 100만 원에 준다고 해도 못하지. 거기다가 우리 집이 워낙 좁으니까 우리 집에서 일주일 지내라고 하면 엄마가 기겁을 할걸요. 아, 그러니까 난 못해. 아마도 제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배아이 꼴려서 그런 거 같았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만데 저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신우도 사람이 덜 됐다 싶었죠. 결국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동서가 한참 제 이야기를 듣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당을 쳐주신다고. 그럼 자 좋죠. 작기 일주일인데 근데 1등은 얼마나 주신다고 그러시는데요? 나 참 진짜 자식들이라는 게 기꺼운 마음으로 모실 줄 모르고 돈돈거리는 거에 아주 실물이 났어요. 그건 어머님이랑 상의해보라고 하고선 시어머니한테 동선에 집에 잠시 가 계실 거라고 했어요. 일주일이면 돌아오시니까 집으로 오시는 길에 모시러 가겠다고 하시고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친정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니까 정말 행복하고 좋았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스트레스를 확 풀고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러서 어머니 모시러 가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서방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왜 엄마를 찾아 그러시나요? 엄마는 지금 형수 집에 계실 텐데요. 라고 하시니 말을 못 들으셨어요. 네, 아니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라고 묻자 동서가 어머님을 돌보겠다고 해서 서방님네 집에 계실 걸로 약속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형수님도 참 우리 집에 처가치고 계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셨나요? 엄마가 불편하실까봐 그냥 경내 집에 계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일주일간 거기서 지내셨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당연히 형수님께 말하고 가셨다고 생각했는데요. 알았는데 아무튼 집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무리 가한들 주인이 없는 집에서 동서가 일주일이나 지냈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진짜 황당한 거죠. 저한테 미리 말을 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나 지냈으면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게 황당했어요. 기분이 이상하게 오묘해서 집으로 서둘러서 갔더니만 문을 열자마자 동서가 보이더라고요. 웃는 얼굴로 딘서하는데 침을 뱉을 수도 없고 은근히 심기 불편한 티를 냈죠. 아마 형님 오셨네요. 안 그래도 그가 전화를 했었더라고요.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피곤하시겠다. 얼른 쉬세요. 어머님, 일주일 동안 즐거웠어요. 저 갈게요. 동서가 웃으면서 시어머니한테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벌벌 떨면서 눈도 못 마주치며 달았다 하시는 거예요. 순간 이상한 공기 흐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죠. 동서가 또 돈 이야기라도 해서 시어멜니 속을 벅벅 긁어냈는데 그럼 시어멜니가 심기 불편해야지. 동서 앞에서 눈도 못 마주치며 피할 일은 아니잖아요. 어머님, 혹시 일주일 동안 어디 불편하셨죠? 아프신 곳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약은 요정 드셨죠?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아니, 아무 일도 없다. 내가 피곤해서 이만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봐야겠다. 그렇게 말을 하시고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버리더라고요. 우리도 비행기 타고 왔으니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지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현관벨이 띵동하고 울리는 거예요. 택배가 왔나 싶어서 나가니까 동서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동서, 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뭐 두고 간 거라도 있어? 아니요, 제가 뭐 챙겨온 것도 없는데요. 그냥 어머님이 걱정되어서 왔어요. 어머님이 왜 걱정은 무슨 걱정? 어제 방에 들어가셔서 잘 주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 몸을 슬쩍 밀더니 이만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하니 있는데 동서가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조용히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어머니께서 형님께 케어를 하면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다고요. 그런데 형님이 잠시 떠나신 일주일 동안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니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우리 집에서 살면서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줌을 2번이나 보셨다고 하셨군요. 제 생각으로는 요실금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요양원에 입소시켜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어머니께서 진짜 힘들어하시면 형님이 더욱 고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안 되지만 어머니께서 치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조속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엉터리 말은 아니지만 이전까지는 어머니와의 삶에서 그런 증상을 본 적이 없었는데 왜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내가 없는 일주일 만에 그럴 리가 없지? 자나,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모르죠, 형님. 병이라는 게 삽시간에 사람을 집어삼킬 수도 있는 건데요. 일주일 사이에 급격하게 나빠졌을도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 모시고 병원이라도 한번 갔다 와 보려고요. 형님은 짐도 풀고 정리도 하셔야죠. 치매면 고생하지 마시고 요양병원에 모셔요. 우리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재미야, 일어났냐 하시며 나오셨어요. 근데 거실에 떡하니 동서가 있는 걸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 떨더니 진짜로 오줌을 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를 그동안 모시면서 실수를 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거 봐요, 형님. 아, 어떡해. 우리 어머님 진짜 치매인가 봐. 얼른 식사만 하시고 저랑 병원 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싫다 하면서 부르르 떨고 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놀래서 어머님 씻고 옷 갈아 입으셔야 하는데도 방문을 냅다 걸어 잠그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너무 놀랐죠. 동서가 오늘은 안 되겠네요. 내일 다시 올게요. 하고는 나가더라고요. 저는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치매라도 온 건가 너무 걱정이 됐고 남편도 우리가 모시고 병원에 가봐요 하나 걱정을 했어요. 근데 다음 날도 동서가 집으로 찾아왔고
시어머니는 동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덜덜덜 떨어서 계속 날 노리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그 행동이 수상하더라.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변해버린 시어머니도 그렇고 아는 병원에 모시면 된다고 이번에 서둘러야 한다고 대기 안 된다고 재촉하는 동서도 그렇고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는 게 수상하지 않겠어요. 그날 동서가 돌아가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문 열어보라니까 싫다고 버티시고 그래서 문 사이에 두고 설득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동서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말해 보셔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없어서 싫어하는 거예요. 아, 진짜 치매가 왔나 했죠? 원래 치매에 걸리면 어린아이처럼 변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순간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리기도 하고 가끔 시어머니랑 애들만 두고 외출할 때도 있고 하니까 불안해서 집에 홈카메라를 설치해뒀었던. 홈카메라가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있었던 게 아니라 전체적인 화면이 보이게 사이드 쪽에 달아뒀는데 요즘 아파트에는 스프링쿨러도 있고 화재 감지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홈카메라가 있다는 걸 동서가 몰랐을 것 같더라고요. 위치도 애매하고 조그맣게 생겨서 그게 녹화 기능은 있는데 녹음 기능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았어요. 동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있었다니까 녹화가 됐을 것 같아서 돌려보는데 진짜 경악할 만한 것들이 녹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남편 퇴근하고 돌아와서 그 영상 같이 보고 남편 완전 극대노에서 다 없애요. 버린다고 난리가 난 거 겨우겨우 가라앉히고 잠긴 시어머니 방문 앞에 갔습니다. 어머님, 일주일 동안 힘드셨죠? 동서가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님께 삿대질한 거 주먹을 질리고 손을 올리려고 한 거 다 봤어요. 홈카메라가 집에 있잖아요. 소리까지는 녹음이 안 되어서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속 시원하게 털어놔 보세요. 비밀로 할 테니까 말씀을 좀 해주셔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빼곤 고개를 미시라 그요. 얼굴이 퍼렇게 질려서 두려움에 덜덜 떨고 계시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역시 해외여행을 갈 때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었어야 했나 싶더라고요. 제가 다 죄송스러운 건 있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모든 이야기 길을 털어놓으셨어요. 진짜로 비밀로 해줄 거냐? 내가 걔들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동서가 본인 내 집에 친정 쉬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지내자고 한 뒤에 시어머니가 사는 틈을 타서 시어머니의 서랍을 다 뒤졌다고요. 하더라고요. 왜냐고요? 시어머니가 꽁꽁 숨겨둔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을 찾아내려고 한 짓이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그동안 자식들에게 비밀로 숨겨놨던 장을 찾았고 그 통장에서 20억 조금 넘게 들어있는 걸 동서가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눈이 뒤집힌 동서는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입원을 시키고 그 돈을 가로챌 생각을 한 겁니다. 글쎄, 시어머니한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면서 통장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말을 하지 않고 버텼고 동서는 홈카메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시어머니에게 대지를 하고 욕을 뱉고 발을 했던 거예요. 통장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우리가 도착을 하는 바람에 비밀번호도 모르고 통장만 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같이 찾아온 것도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치매를 뒤집어 씌워서 병원을 가 두겠다는 은연 중에 암시를 한 거죠. 힘이 없는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반항 한 번을 못했었고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거였어요. 우리가 돌아와서 안심했는데 매일같이 동서가 찾아오니까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오줌도 치리고 그랬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저랑 남편은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럼 지금 어머님 통장을 동서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로 삼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본때를 보여 줘야겠네. 저희는 말이 끝나자 무섭게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경찰에 찾아가 보여주었어요. 이거야말로 명백한 범죄라고 말을 하며 통장을 갈취당한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동선의 집에 대동을 했고
동선의 친정 식구들은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가 경찰과 함께 등장하자 무슨 일이냐며 혼비백산했어요. 동서도 찔리는 게 있는지 친정 부모 뒤에 숨어 있더라고요. 뻔뻔한 기집애 같으니라고 어디가 며느리가 되어서 도둑질을 하고 난리야? 아, 당장 우리 엄마 통장 내놔. 막내, 너는 내 마누라가 이런 짓을 하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돼? 너도 공범이나 다름없어. 감히 일주일간 성심성의로 모시겠다고 해놓고 뒤통수를 치다니. 너희 정말 콩밥 먹일 줄 아나 봐. 아주 보신 분이 갑자기 경찰까지 대동에 들어오셨어. 이게 무슨 소란이야? 아무것도 모른다고? 통장이라니까요. 어머님의 통장을 왜 제게서 찾으시는 건지? 아니요. 우리 집에서 소란을 피운 거라면 저도 똑같이 갚아드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는 동서의 동공이 엄청나게 흔들리더라고. 발뺌을 하고 다니라고 했지만 경찰이랑 대동을 하고 가니까 졸렸을 때 아니에요 라고 했대. 집을 뒤져서 나오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더니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발뺌을 하면서도 덜덜 떨더라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재수 씨가 가져간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이라도 내놔요. 지금 가지고 오면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내놓으라고. 지금 내놓지 않으면 절대 째로 잡아가는 수가 있어? 내가 친구들 총동원해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받아와야 정신이 차리겠어. 그렇게 말을 하니 겁이 났던 동서가 그제야 쭈뼛쭈뼛 통장을 내놓더라고요. 정말 소름이다. 동서 아니 돈에 미쳐서 지금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몰고 가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 돈을 꿀꺽하려고 했던 거야? 저 잘못했어요. 아,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미쳤었나 봐요. 어머님 통장에 있는 돈을 발견하고 그 돈이면 저희 가족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로 2번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죽을 용서야? 이런 짓을 해놓고 잘못했다고 말로만 사과하면 그친 줄 알러. 진짜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짐승 같은 짓을 할 수가 있어? 막내, 너도 마찬가지야네. 마누라가 미쳐서 이런 짓까지 하는 걸 알았으면 한 말렸어야지. 너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자식이야. 너는 자식도 아니야? 용서는 개뿔. 법의 심판 제대로 받으라고. 우리 엄마한테 한 짓들 전부 다 증거 영상으로 녹화되어야 있으니까 증거 영상이라고. 어머나, 지금 설마 저를 믿지 못해서 집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셨던 거예요? 그럼 제 초상권은요? 이거야말로 불법 아니에요. 끝까지. 정말 그거 우리 아이들 위해서 혹시 어머님이 쓸어주실까 봐 설치해둔 홈 카메라였다. 그리고 애초에 어머님이 일주일간 동선이 집에 있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 집으로 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동서를 못 믿어서 설치한 게 돼? 저희가 논리적으로 따지니 동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결국 동서는 구속을 당하게 되었어요. 가족인데다가 힘없는 노인에게 저지른 범죄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선의 가족들은 전부 저희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빌었지만 그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게다가 괘씸해서라도 절대 합의 못 해주죠. 이 소식을 들은 신우도 참 기가 막히게 행하더라. 아, 그래서 언니 엄마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지? 슈, 얼마나 있어? 나한테도 꽤 넘어올 것 같아. 동서는 며느리라서 남이지만 신우는 딸년. 아닌가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신우이가 그 말을 하자마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말 그대로 지랄 발광을 했어요. 야, 이년아. 너 아주 그냥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머리털을 빡빡 밀어버릴 테니까 절대로 내 눈에 띄지 마. 너는 내 동생도 아니야? 아이고, 내가 그놈의 돈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한다. 어차피 내가 살면서 얼마 쓰지도 못할 돈인데. 그깟
돈이 뭐라고 자식 새끼들 다 악마로 만들어 놓고 의도 성하게 하고. 아이고,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그렇게 몇 개월간 수사가 이어지게 되었고 동서는 결국 징역형을 받게 되었어요. 서방님과 동서 친정은 합해라고 빌었지만 저희는 죽어도 안 된다고 했죠. 심하기 그지 없는 것들, 처벌이나 제대로 받아라 했습니다. 신우는 동서가 징역형 받은 거 알게 된 이후로 돈에 디귿자 꺼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되려 동서한테 엄청 난리를 쳤어요. 자기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웃기지도 않죠. 그래도 눈치는 있는 건지 뭔지 결국에는 돈 때문에 이 사다이 났음을 인정하고 시어머니는 그 돈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하셨어요. 본인처럼 병으로 고생을 하나 돈이 없어서 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병원 재단에 기부를 하시겠다고요. 솔직히 아깝긴 하죠. 20억 이때. 근데 저랑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동의했어요. 신우랑 서방님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노발대발했지만 우리 남편이 너희들도 징역 살고 싶은 거 아니면 입담을 나하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결국 20억을 병원에 익명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끝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은 서방님이 처가 시구들 데리고 사는 것 지친다고 이혼 소송 준비 중이라고요. 참 사람 민생 더 덥죠? 신우는 뭐 그냥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고 돈 기부한 다음부터는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 모시면서 잘 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주신 4억이라고 시어머니의 병원비나 노후는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하셨지만 어찌하면 몰수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앞으로도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